Halo, apa kabar?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스쿨 인도네시아어 대표 강사 하영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강의 열공하셨나요? 앞 강의는 정말 중요한 강의였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 두세 번은 보시면서 복습하시고 꼼꼼하게 이 정도면 저 이제 눈 감고도 이거 외울 것 같아요 라는 정도가 되셨다면은 저와 함께 이제 롤플레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플레이는 여러분 강좌가 크게 큰 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제목마다 우리 한번 패턴 정리하고 갈 거고요. 그리고 각 소제목마다 있는 강의는 세세하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대제목 볼 차례죠. 예약하기 기본편이고요. 예약할 때 필요한 표현들 살펴볼 건데 혹시나 시험이 정말 급하신 분들 또는 IEL이 저는 목표에 하시는 분들은 요 속성 과정으로 요 기본편들 먼저 뽑아서 보시더라도 무방하다는 이야기 드릴게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Saya ingin memesan ini. 다 같이 Saya ingin memesan ini. Saya ingin 뭐뭐 하고 싶어요. memesan 주문하다, 예약하다라는 표현이죠. ini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이것을 예약하고 싶어요. 예약하다라는 가장 키워드가 되는 단어겠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은요, 여러분 식당 예약과 호텔 예약과 병원 예약. 포인트 뭐예요? 예약이죠. 예약과 관련해서 중요한 표현들 살펴볼 건데요. 이 예약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공통된 표현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각 주제별로 꼭 알아야 될 필수 표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준비물 챙기셨죠? 교재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교재 없으면은 이거에 무슨 얘기하는 거지? 라고 잠시 길을 잃으실 수도 있으니까 교재 반드시 챙기시고 여러분만의 비법 노트 이제 좀 반 이상 차지 않았나요? 엄청 뿌듯하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의 그 뿌듯함,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노트와 함께 여러분의 뭘 체크하죠? 어속과 그렇죠. 발음과 문법을 체크할 수 있는 녹음기와 이어폰 챙기셔서 저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기. 이번 파트에는요, 필수 어휘가 나와요. 예약하기에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제목에서도 나왔던 예약하다라는 표현이 뭐였어요? memesan. 다 같이 표현해 볼게요. memesan. memesan. Saya ingin memesan 블라블라. 하시면 되겠죠. 저는 무엇을 예약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고요. 자, 여러분 예약하다라는 표현에서 명사, 영어에서 우리 reservation 이라는 영어에서 우리 SION, TION, MENT 이런 거 인도네시아어에서 SI로 끝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사로 예약해서 reservasi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얘 명사니까요. 사실은 얘 reservasi 뭐 이런 식으로 동사로 쓰긴 하는데 많이 쓰긴 하는데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쓰는 정도로 쓴다면은 예약이라는 명사 정도로 가져와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표현해 볼게요. Saya ingin membuat reservasi 블라블라. Saya ingin membuat reservasi sebuah kamar. 뭘까요? 저 방 예약을 하고 싶어요. 그쵸? 위에랑 똑같아요. Saya ingin memesan sebuah kamar 라고 했을 때는 얘가 동사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membuat reservasi가 합쳐서 예약하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계속 가볼게요. 잔지라는 표현은 사람과 하는 약속에서 쓰이는데요. 여러분, 너 오늘 친구 만나니? 라고 했을 때 나 약속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약속일 때 잔지 쓸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데 갈 때 쓰는 약속 있죠. 이런 표현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같이 표현해 볼게요. 잔지, 잔지. 역시 약속을 만들다, membuat janji의 형태로 가요. 같이 표현해 볼게요. Saya ingin membuat janji dengan Bapak Kim. 김 선생님과
약속을 잡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다 같이 한 번 더 표현해 볼게요. Saya ingin membuat janji dengan Bapak Kim 되시겠죠? 여기에 어떤 사람에 대한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코어가 되는 단어 딱 3개밖에 없는데 이거 못 외우진 않겠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트는요. 강렬하게 여러분 식당 예약하기. 식당 예약하기를 준비할 때는 진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특히 인도네시아 살다 오셨던 분들 우리 혹시나 내가 아직 인도네시아어가 서툴다 할지라도 인도네시아어를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현지에서 다들 주문한 경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돼요? 민따, 아이를 사뚜. 민따 붙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이를 사뚜. 이니, 민따 본. 이런 식으로 대화해도 사실은 통하죠. 한국에서도 주문할 때, 뭐, 김밥 한 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김밥 한 줄 주문할 수 있을까요? 이거 맛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흔치는 않잖아요. 그치만 여러분들 지금 시험 친다라는 걸 생각하셔서 완벽한 문장으로 구사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예약하기 파트는 쉬워서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실수요? 여러분들 구어체를 너무 많이 쓰세요. 구어체 너무 많이 쓰시는데 그거 반드시 유의하셔서 들어갈 거예요. 주의 드렸습니다. 반드시 격식체로 쓴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5명을 위한 자리를 예약하고 싶어요. 5명 자리를 예약하고 싶어요. 자리를 예약하다. 예약하다 뭐였어요? 무무산이었죠? 자리라는 단어 어떻게 나올까요? 뜸밭 두둑이라고 표현하죠. 다 같이 표현해 볼게요. Saya ingin memesan tempat duduk. 자, 여기까지만 하면요. 자리 예약을 하고 싶어요. 끝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처음 정보를 줄 때 저 내일요. 5명 자리 예약하고 싶어요. 내일 7시에 뭐 4명 자리를 예약하고 싶어요. 시간과 그리고 인원수를 같이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우리 일단은 1단계 기본 다지기 파트로 5명 자리를 예약하고 싶어요. 심플한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Saya ingin memesan tempat duduk untuk 5 orang 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 시간을 좀 넣어볼게요. 우리 한 단계 IL 도약을 하셔야 되니까. 자, 내일 저녁에 5명 자리를 예약하고 싶대요. 어떻게 될까요? Saya ingin memesan tempat duduk untuk 5 orang. besok malam. 제가 뒤에 읽었죠. 여러분 이 시간 표현은 문장의 가장 앞에 가도 되고요. 문장의 가장 뒤에 가도 된다라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배속 저 휘청했어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같이 가볼게요. besok malam saya ingin memesan tempat duduk untuk 5 orang. 또는 saya ingin memesan tempat duduk untuk 5 orang. besok malam도 쓰실 수가 있겠죠. 계속 가볼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예약을 할 때 사실 시험 쳐보시면요. 이 면접관께서 말을 진짜 안 하세요. 그래서 이 뚝뚝 끊어지는 대화가 오고 가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예약하고 싶어요만 하는 게 아니라 옵션도 얘기하셔야 돼요. 금연실로 주세요. 이런 것들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흡연, 무럭고기죠. 근데 금연하면요. 담배 피지 않는다라는 걸 딜라랑 로곡이라고 하기도 하고 딜라랑 무럭고기죠. 죄송해요. 딜라랑 무럭고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베바스로곡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금연실이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야 마오 ruangan bebas rokok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 같이 표현해 볼까요? Saya mau ruangan bebas rokok. 이거 전체를 여러분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으면 훨씬 좋아요. 다 같이 표현해 볼게요. Besok malam saya ingin memesan tempat duduk untuk 5 orang. Saya mau ruangan bebas rokok. 요게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딱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영어로 먼저 상황이 주어진다고 지난거에서 이야기 드렸죠? 그러고 나서 인도네시아어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갑자기 정적이 흐르거든요. 그 정적에 인사말 조금 넣어주세요. 뭐 selamat pagi, selamat siang, saya ingin memesan tempat duduk untuk 5 orang besok malam. saya mau ruangan bebas rokok까지 한 문장으로 쭉 가실 수 있어요. 되시겠죠? 큰 소리로 여기부터 다시 표현하고 넘어가 볼게요. Besok malam saya ingin memesan tempat duduk untuk 5 orang. Saya mau ruangan bebas rokok.
되시겠죠? 계속 가볼게요. 자, 여러분 앞에 봤던 건 가장 기본 예약하기의 파트인데요. 우리 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 중에 하나가 예약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주제가 식당이잖아요. 이 식당인 만큼 여러분 좀 더 공부하시라고 주문 패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빈도를 따지자면 예약보다는 조금 덜 나오는데 그래도 제법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가장 유명한 요리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디시니가 되겠죠? 요리는 요리인데 가장 유명한 이래요. 요리가 뭐예요? 마사간. 유명한 하면은 terkenal. 가장이니까 마사간 yang paling terkenal 또는 yang paling populer 쓰실 수 있겠네요. 같이 표현해 볼게요. masakan apa yang paling populer di sini? 자, masakan apa 하면 뭐예요? 어떤 음식이 masakan apa, 어떤 요리가 paling populer di sini,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가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같이 한 번 더 표현해 볼까요? masakan apa yang paling populer di sini. 여기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 뭐예요? 뭔가 주문하기에 대한, 이거 나중에 호텔 여러분 룸서비스 주문할 때도 이 표현 쓰실 수 있겠죠. 사실 룸서비스나 음식 주문할 때 크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넣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것만 하면 좀 아쉽습니다. 우리 IL 도약 한번 해볼까요? 저기요, 메뉴판 좀 주세요. 여러분, 이 표현 당연히 앞에 해야 되겠죠. 바로 어떤 음식이 유명해요? 라고 하기 전에 우리도 음식점 가면은 메뉴판 가져다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지금 시험 치는 중이니까 메뉴판 주세요라고 먼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까요? 저기요. permisi 기억나요? permisi minta menu. 엄청 간단하죠? permisi minta menu. 한 번 더. permisi minta menu. 되실까요? 자, 메뉴 받았어요. masakan apa yang paling populer di sini? 어떤 메뉴가 가장 유명하나요?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음식은 매운가요? 음식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고 나면요. 맛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같이 표현해 볼게요. Apakah itu pedas? Apakah itu pedas? 매운가요? 또는 단가요? Apakah itu manis? Apakah itu manis?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우리 주문할 때 여러분 메뉴판 주세요. minta menu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유명한 요리는 무엇인가요? 이런 거 추가 표현. 그리고 음식은 매운가요? 이런 식으로 추가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넣어주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 챙기시면서 이제 밥 맛있게 먹고 계산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계산하기는요 좀 중요한 게 음식을 먹고 식당에서 계산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뭐 티켓을 구매하거나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렌트하거나 어떤 주제에서든 계산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계산에서 나오는 표현들은 나올 때마다 좀 챙겨주세요. 계산서 주세요. 음식점에서 계산서 이렇게 달라고 할 때 이거 그림만 그려도 되긴 하죠, 사실은. 근데 계산서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kami ingin minta bon. 사실 저 minta bon 하려고 했는데 minta bon만 하기에는 좀 아쉬운 거예요. 저 더 예의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kami ingin minta bon. 저 계산서 요청드리고 싶어요. 라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IL 도약으로 실례합니다. 죄송한데 계산서 좀 주시겠어요? 우리 아까 permisi 표현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완충할 수 있는 표현들 쓰면은 훨씬 더 좋은 표현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같이 표현해 볼게요. Permisi, kami ingin minta bon. Permisi, kami ingin minta bon. 좋습니다. 자, 이런 것도 추가 표현이죠. 사실은 계산서 주세요 하고 계산하고 끝이지만 우리는 시험을 치는 중이니까 이런 표현들 넣어주셔야겠죠. ABC 카드로 계산을 하면은 할인이 있나요? 어떻게 될까요? 할인하면은 디스콘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어떻게 표현할까요? Apakah ada diskon jika membayar dengan kartu ABC? 자, 이거요,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해요.
현지 지내시면 문바야를 쓰는 경우 있을까요? 현지 지금 지냈다 오신 분들 중에 저랑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너무 이런 걸 다 살려서 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특히 이런 바야르 같은 거, 사야 마우 바야르 스카랑 안 붙여요. 왜냐하면 붙이나 안 붙이나 의미가 같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사야 잉인 문바야르 등한 까르투 크레딧 또는 우리 지난과에서 바자도 문바자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무접사 반드시 살려주셔야 된다는 거 챙기시고요. 자, ABC 카드로 계산하면 할인이 있나요? 다 같이 표현해 볼까요? Apakah ada diskon jika membayar dengan kartu ABC? Apakah ada diskon jika membayar dengan kartu ABC? 좋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식당에서 본 큰 세 개의 패턴은 예약하는 거, 그리고 음식 주문하는 거, 그리고 계산하기 관련해서 크게 세 패턴 봤어요. 먼저 녹음해보시고 저랑 같이 호텔 예약하기를 갈 건데요. 호텔 예약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주제는 좀 쉽지 않아서 좀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식당은 제가 앞에도 얘기 드렸지만 현지 지내면서 한 번쯤 주문해 본 적도 있고 사실 우리가 어느 외국을 간다고 했을 때 가장 쉽게 접하는 대화 경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호텔 같은 경우는요. 대화가 어려워요. 우리가 당장 예약한다고 생각했을 때 며칠부터 며칠까지 예약해야 되는지도 알려줘야 되죠. 우리 비자가 아니라 뭐예요? 여권 번호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죠. 카드 같은 것도 걸어줘야 되죠. 내가 원하는 객실 타입이나 가격도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IM 타겟으로 하는 분들에게 많이 나옵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만든 그 스크립트를 봤을 때 이 정도의 롤플레이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주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IM 이상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되는 주제예요.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방 하나를 예약하고 싶어요. 예약하다 뭐였어요? 무무산 또는 문부와 reservasi 한번 보겠습니다. Saya ingin memesan sebuah kamar. 다 같이 표현해 볼게요. Saya ingin memesan sebuah kamar. 자, 근데 우리 IL 정도만 딱 받으면 되는데 내가 운이 없는지 세상에 이 호텔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패턴들만이라도 익히셔가지고 최소한의 대화 두세 번은 왔다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방 하나 예약하고 싶어요. Saya ingin memesan sebuah kamar. 자, 근데 이거 언제 예약하고 싶은지 정보가 지금 너무 없죠.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말에 예약하고 싶대요. 여러분이 먼저 문장 만들 수 있겠어요. 다음 주말에. 아히르 minggu depan 좋습니다. 다 같이 표현해 볼게요. Untuk akhir pekan depan, saya ingin memesan sebuah kamar. 자, 여러분 pekan과 minggu 똑같죠? 아히르 민구, 아히르 쁘깐 동일합니다. 자, 요거는요 뒤에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Saya ingin memesan sebuah kamar untuk akhir pekan depan 또는 untuk akhir pekan depan saya ingin memesan sebuah kamar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우리 IM 문까지 두드려 볼게요. 여기서 좀 더 정보를 줘볼까요? 아직 빈 방이 있나요? 이 표현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은 질문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쵸? 자, apakah masih ada kamar kosong? 빈 방이라는 의미죠. 다 같이 표현해 볼까요? apakah masih ada kamar kosong?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 주말에 방 하나 예약하고 싶어요. 아직 빈 방이 있나요? 질문 한번 가볼게요. untuk akhir minggu depan Untuk akhir minggu depan, saya ingin memesan sebuah kamar. Apakah masih ada kamar kosong? 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우리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호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는 예약하기인데요. 예약하기만큼 조금 좋아하는 파트, 근데 정말 쉬운 파트는 바로 주문하기, 룸서비스 주문하시는 건데요. 이 룸서비스는요,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는 것과 합쳐서 쓰시면 돼요. 어떻게 가는지 볼 건데 이게 당황을 하시게 되는 게 룸서비스 주문하려고 해요. 또는 지금부터 당신은 룸서비스에 대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하면은 와, 룸서비스가 인도네시아어로 뭐지? 고민에 빠진단 말이죠. 근데 룸서비스는 인도네시아어로도 룸서비스라고 표현을 해요. 룸서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이거
룸 서비스를 한국어로 바꾸면 방 서비스는 진짜 뭐예요? 봉사? 방 봉사? 이 정도인데 이상하죠? 안 쓰죠? 인도네시아어도 플라야난 까마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룸 서비스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같이 가볼게요. Saya ingin memesan room service. Saya ingin memesan room service. 룸 서비스를 주문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섭섭하죠. 언제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언제요? 아침 8시에 가져다 달라고 하네요. 가져다 주다 뭘까요? 멍안따르깐 쓸 수 있는데요. 뭐뭐 해주세요 라는 똘롱이라는 표현과 붙어서 똘롱 안따르깐 잠들라 빰빠기 하실 수 있겠네요. 여기 두 문장 같이 한번 표현해 볼까요? Saya ingin memesan room service. 똘롱 안따르깐 잠들라 빰빠기. 되시겠죠? 자, 그리고 지불은 나중에 체크아웃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마지막에 해주시면 되게 좋은 표현이겠죠? 이 표현 앞에 여러분들 써주셔야 되는 표현들. 이 호텔에서 어떤 게 가장 유명해요? 아까 우리 식당 파트에서 여기에서 어떤 음식이 어떤 요리가 가장 유명해요? 라고 물어봤었죠? Masakan apa yang paling populer di sini? 또는 Masakan itu pedas? 그 음식 매워요? 이런 것들 봤었는데 그거 그대로 여기 써주시면 돼요. 그쵸? 룸서비스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뭔지, 그리고 그 음식은 매운지 이런 것들 추가로 또 물어보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불은 나중에 체크아웃이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IM 수준의 대답이에요. 너무 좋죠? 어떻게 해요? Bayarnya nanti sekalian check out. bayarnya 지불, nanti 나중에, sekalian 한꺼번에 check out. 언제요? 체크아웃 할 때. 지불 한꺼번에 한다라는 거죠. 다 같이 한 번 더 표현해 볼까요? Bayarnya nanti sekalian check out. 좋습니다. 문장 한번 쭉 읽어볼게요. Saya ingin memesan room service. Tolong antarkan jam 8 pagi. Bayarnya nanti sekalian check out. 자, 여기에 추가되어야 될 표현은 우리 식당 주문하기에 있었던 표현들 추가해서 쓰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계산하기 파트는 제가 전체적으로 굳이 이것만을 질문을 하기보다는 예약하면서 또는 뭐 렌트하면서 지불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계산하기라는 이 패턴이 되게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실례합니다. 저 지금 체크아웃 하려고 해요. 실례합니다. Permisi, saya ingin check out sekarang. 저 지금 체크아웃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죠. 자,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추가 비용이 있나요? 여러분, 추가 비용, 인도네시아어로 뭐라고 할까요? 비용은 biaya, 추가는 tambahan, 합쳐서 biaya tambahan. 다 같이 표현해 볼게요. Apakah ada biaya tambahan selama saya berada di sini? 자,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 추가 요금이 있나요? 라는 거겠죠. 다 같이 표현해 볼까요? Apakah ada biaya tambahan selama saya berada di sini?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여기 있는 서비스 정말 좋았어요. 이런 표현들 하나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어떻게 돼요? 이곳의 서비스 제 마음에 꼭 들었어요. 서비스 인도네시아로 가볼게요. Pelayanan di sini sangat memuaskan hati saya. Pelayanan 하면요 서비스라는 표현이 돼요. Pelayan 해서 an 없으면요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또 쓰는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 되겠죠. 자, 다 같이 이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게요. Pelayanan di sini sangat memuaskan di hati saya. 자, 여기 di hati saya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없이 그냥 hati saya라고 하기도 하는데 둘 다 맞는 표현이어서 여러분들 편한 표현 써주시면 됩니다. 문장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표현해 볼게요. Permisi, saya ingin check out sekarang. Apakah ada biaya tambahan selama saya berada di sini? Pelayanan di sini sangat memuaskan di hati saya. 마지막에 terima kasih 이런 것들까지 넣어주시면 좋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앞에 뭐 ABC 카드를 쓰면 할인이 되나요?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죠. 뭐 프로모가 있나요? 뭐 이런 것들 넣어서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호텔에서 필수 표현 3가지 모두 챙겨봤고요. 병원 예약하기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 호텔 필수 표현 3가지 반드시 녹음하시고 계속해서 예약하기 파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은요,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병원 예약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 예약하기는 앞에 두 개랑 성격이 조금 달라요. 방을 예약하거나, 그 자리를 예약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을 예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싶어요 라는 형태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치과 선생님과 진료 예약을 잡는 건데, 선생님과 예약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 잡는다는 문부와 잔지라는 표현이나, bertemu 정도의 표현을 씁니다. 같이 표현해 볼게요. Saya ingin membuat janji dengan dokter gigi. Saya ingin membuat janji dengan dokter gigi. 저는 치과 선생님과 진료 예약을 잡고 싶어요. 이렇게만 말하지 않겠죠. 언제인지 알려줄 거예요. 내일 오전에. 어떻게 될까요? besok pagi. 다 같이 표현해 볼게요. besok pagi saya ingin membuat janji dengan dokter gigi. 좋습니다. 내일 몇 시에 선생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다시 여러분이 내일 9시에 예약하고 싶어요 라고 하지 않고 시간을 상대방이 질문하게끔 하냐면 시험 쳐보시면 알겠지만 안 된다고 해요, 전부 다. 그래서 내가 그냥 시간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러프하게 오전 날짜를 먼저 주고 여기에서 몇 시가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럴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오전에 다 안 된다고. 그러면은 되는 날이 언제예요?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 되겠죠? 질문 한번 가볼게요. Saya bisa 다 같이 가볼게요. 혀 푸시고. Saya bisa bertemu dengan dokter gigi besok jam berapa? 다 같이 한 번 더 가볼게요. Saya bisa bertemu dengan dokter gigi besok jam berapa? 근데 기기 없어도 돼요. 왜요? 그냥 우리도 의사 선생님과 몇 시에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치과 선생님과 내일 몇 시에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번 더 표현해 볼게요. Saya bisa bertemu dengan dokter gigi besok jam berapa? 좋아요. 자, 내일 오전에 의사 선생님과 진료 예약을 잡고 싶어요. Besok pagi saya ingin membuat janji dengan dokter gigi. Saya bisa bertemu dengan dokter gigi besok jam berapa? 써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우리 병원 파트에서는 우리 예약하기에서 쓰는 표현보다 좀 더 아셔야 되는 게 증상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돼요. 뭔가 배가 아파요, 열이 나요, 기침이 나요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좋은데 쉬운 거 배가 아프다. 아프니 뭐예요 여러분? sakit이죠. 배가 뭐예요? perut. 그러면 perut saya sakit. badan saya panas. panas가 뜨겁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몸이 뜨겁다라는 게 열난다라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쉽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다 같이 표현해 볼게요. perut saya sakit, badan saya panas. 제 몸이 뜨겁습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여러분 이 표현을 예약할 때도 쓰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 예약을 하려고 해요. 아까 앞에서 의사 선생님과 예약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쪽에서 물어보겠죠. 증상이 어때요? perut saya sakit, badan saya panas.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겠죠. 자, 언제부터인지 얘기해주면 더 좋겠죠? 언제부터요? sejak 3 hari lalu. 여러분, sejak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개념을 얘기할 때 sejak 쓰죠? 지금 이 사람 3일 전부터 지금까지 쭉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니까 부터라는 표현인 달이 쓰지 않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개념인 sejak 쓴다라는 거 챙기실게요. 다 같이 표현해 볼게요. sejak 3 hari lalu, perut saya sakit dan badan saya panas.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지금 포인트로 넣어놨는데 요거 사실 여러분들이 얘기할 건 아니에요.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는 거. 근데 우리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어디가 아파요? 라고 하면은 sakit 많아 쓸 것 같죠? 그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넣어뒀는데 무엇이 아프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해요? sakit apa로 갑니다. 다 같이 표현해 볼게요. anda sakit apa. anda sakit apa. 많아 쓰지 않아요. 어디가 아파요? 라고 할 때 아빠 쓴다라는 거 다 같이 표현해 볼까요? anda sakit apa. anda sakit apa. 되시겠죠?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방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 사실 빈도는 조금 떨어지는데 언제 얘기하실 수 있냐면요. 병원에서 진료할 때 이런 처방전으로 약 주세요. 이런 식으로 쓸 때 병원보다 약국이라는 이 주제는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처방
처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 때 써주시면 좋은 표현이 되겠죠. 해당 처방전이라는 단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표현해 볼게요. resep, resep. Saya ingin minta obat dalam resep ini. 다 같이 Saya ingin minta obat dalam resep ini. 오밭이 약이잖아요. 약을 요청드려요. 이 레시피, 처방전으로요. 라는 거겠죠. 자, 저는요. A약 알러지가 있어요. 요거 여러분 진료받을 때 얘기하잖아요. 이 약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처방전으로 약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같이 표현해 볼게요. Saya punya alergi obat A. 알레르기. 다 같이 표현해 볼게요. 알레르기. 알레르기. 문장 이어가 볼게요. Saya punya alergi obat A. Saya ingin minta obat dalam resep ini. 다 같이 Saya punya alergi obat A. Saya ingin minta obat dalam resep ini. 되실까요? 자, 식후에 이 약을 먹어야 되나요? 이것도 의사 선생님한테 이 약 드세요 라고 했을 때 식후에 약 먹어야 돼요? 이런 표현 할 수 있겠죠. Apakah saya harus minum obat ini setelah makan? 자, 집중하세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Apakah saya harus minum? 자, 약인데 왜 약을 마신다고 지금 표현을 돼 있죠? 왜 마시냐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인도네시아어에서는요. 약은 먹는 게 아니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다, 마깐 오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미눔 오밭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거 별표 치시고 필기 꼭 해주세요. 다 같이 한 번 더 표현해 볼게요. Apakah saya harus minum obat ini setelah makan? 밥을 먹고 난 뒤에 약을 먹어야 하나요? 약 먹다 미눔 오밭. 다 같이 미눔 오밭. 되시겠죠? 자, 우리 병원과 관련해서도 예약하기, 진료받기, 처방받기 세 가지 학습해 보았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녹음을 좀 해보시고요. 이 녹음한 것들 수업 다 끝나고 총 오늘 9문장이죠? 9문장 들어보신 뒤에 복습 꼼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 대과 13과 예약하기 과의 대과가 끝났고요. 다음부터는 우리 소과, 그렇죠. 첫 번째는 식당 예약하기부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